예,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업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왜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역적 경제 통합의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경제 통합에 대한 옹호론입니다.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인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을 보도록 하죠. 여기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업 교재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적 통합에 대한 옹호론입니다. 옹호한다는 것은 지지한다, 지원한다, 찬성한다. 그런 개념이죠. 지역적 통합에 대한 옹호로는 지역적 통합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하는 그러한 관점은 경제적 주장과 정치적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경제 통합을 위한 시도는 흔히 난관에 부딪힌다.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경제 통합을 위한 시도는 흔히 난관에 부딪힌다. 지역적 통합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옹호론은 지지하는 것, 찬성하는 것입니다. 설명한 후에 지역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장애 요인을 살펴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경제적 옹호론이에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적 경제 통합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관점이죠. 지역적 통합을 옹호하는, 지지하고 찬성하는 경제적 이유는 명확하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무역 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통해 각 국가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에 전문화하게 된다. 그 결과 세계 총생산은 자유무역 이전보다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위해서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어떤 동태적인 시간의 어떠한 흐름을 반영하는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켜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가 어떻게 기술, 마케팅 능력, 경영 노하우 등을 현지국에게 이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지식이 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경제 이론은 자유무역이나 해외 직접 투자가 포지티브 썸 게임으로서 모든 참여 국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그러한 혜택은 제품, 서비스,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전이란 것은 옮겨 다니는 거죠. 옮겨 다니는 거, 움직이는 것. 이거에 대한 장벽이 없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많은 국가들은 그러한 주장들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국제무역이나 해외 직접 투자는 단지 이상적으로만, 여기서 이상적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아이디얼하다. 이상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WTO, 세계무역기구죠. WTO,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범세계적인 무역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국가들과 정치적 이념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자유무역을 위한 공동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적 경제통합은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얻기 어려운 보다 완전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이익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접해 있는 소수의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이나 투자를 위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협력체를 만드는 것보다 쉬운 일일 것이다. 국가들 간의 협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역적 경제통합은 소수의 이웃 국가들끼리 보다 신속하게 자유무역과 투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도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역이나 투자, 자유무역이나 혹은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보다 국가들끼리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들을 만드는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이지만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모든 국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자유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규정이나 법을 만든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무역이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끼리 그러한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무역이나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협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더 쉽고 더 빨리 그 국가들끼리 어떤 무역이나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WTO나 세계무역기구 같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모여서 공통적인 어떤 무역과 투자를 원활하기 위한 규정이나 법을 만드는 그러한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쉽게 무역과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국가들끼리 일반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끼리 서로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협정을 맺어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적 경제통합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지역적 경제통합을 국가들끼리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경제적 옹호론입니다. 경제적으로 옹호하다, 지지한다, 찬성하는 관점입니다. 지역적 경제통합에 대해서. 자, 다음은 지역적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이렇게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옹호하는 것, 지원하는 관점을 요약해 놨고요. 다음으로는 지역적 경제통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옹호하는 혹은 지원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수업 교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적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지원하는, 찬성하는 정치적 주장은 과거에 추진된 자유무역 지역 혹은 자유무역 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가들 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늘어나면 정치적 협력도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무력으로 국가끼리 충돌하는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경제력을 통합함으로써 국가들은 국제적인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적 경제통합을 이루어서 거기에 회원국이 된 국가들끼리 경제적인 교류, 무역이나 투자에서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더 협력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무력 충돌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갈등, 군사적인 갈등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경제 교류를 많이 하는 국가들의 어떠한 이제 국,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위상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경제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이나 투자를 많이 해서 부유해지는 거죠, 국가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인 위상도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해서 경제 교류를 많이 하고 무역이나 투자에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부유해지고 국가들이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협력도 증가하고 따라서 정치적인 갈등이나 군사적인 갈등도 줄어들고 무역 충돌도 줄어들고 그리고 부유해짐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위상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적 경제 통합은 바람직한 것이고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 옹호론, 정치적 그 찬성, 지지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지역적 경제 통합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으로 찬성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찬성해서 지지하고 가능하면 지역적 경제 통합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지역적 경제 통합, 국가들끼리 어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그러한 협정 이런 거를 맺는 과정은 그렇게 한국으로 순탄하다, 쉽다,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수업 교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교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역적 경제 통합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옹호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 통합은 많은 이익을 주지만 그 나름대로의 비용도 따른다. 즉, 경제적 통합이 참여 국가에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더라도 특정 그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무역 체제로의 전환에는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들끼리의 어떤 경제적 통합, 무역이나 투자에 관련된 협정, 뭐 이러한 것들이 맺어져서 경제적인 교류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이익이 되지만 또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국가들의 어떤 특정 그룹, 특정 사람들, 뭐 특정 집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국가, 그 국가들끼리 지역적 경통합을 해서 어떤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국가의 어떤 집단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또 어떤 집단이나 사람이나 기업에게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 특정 어떤 그 회원 국가죠. 국가의 특정 집단, 기업이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하는 것, 투자나 무역과 관련된 협정을 맺는 것, 이런 거에 반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특정 국가의 어떤 특정 집단, 기업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가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보면
특정 집단은 손해를 보고 특정 집단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 전체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그래서 그 손해를 보는 특정 집단,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람들이 아주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통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수님이 얘기한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나프타라는 거예요, 나프타.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맺었던 나프타로 인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와 캐나다 경제에 가져다주는 전체적 혜택은 별다른 위안이 되지 않을 거란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맺어짐으로써 자, 멕시코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쌉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의 공장들이 임금이 싼 멕시코로 이전해서 멕시코에서 공장 세워가지고 멕시코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미국 공장들이 멕시코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미국 공장에서 일했던 미국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죠. 실업 상태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는 그 지역적 경제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 기업들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지역적 경제 통합에.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은, 그러니까 나프타를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이런 기업이나 사람들은 그 나프타를 반대하는 운동의 선두에 서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적 경제통합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특정 국가의 어떤 집단은 이익을 보고 어떤 집단은 손해를 보는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손해보는 집단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하는 거죠. 이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그 이슈랄까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부 집단은 아주 이익을 보지만 일부 집단은 아주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집단이 기업이나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하나의 그 장애 요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역적 경통합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역적 경제 통합을 이루는데 장애 요인, 어려움은 그 지역적 경제 통합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이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하는 국가들의 국가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멕시코는 아까 얘기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나프타로 인해서 자국의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산업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자유화하지 않도록 협상하였고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주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긴밀한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이 자국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 예를 들면 세법, 텍스 관련된 법이죠. 그리고 무역정책 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고 EU, 유럽연합, 유로피안 유니언도 바로 그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한 경제통합을 위해서 유럽연합, EU는 유럽중앙은행이 관할하는 관리하는 유로라는 어떤 공동 통화를 발행해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주요 회원국이었던 영국은 거부하였습니다. 영국의 다수 유권자들은 공동 통화의 채택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럽연합 EU와 같이 외국인 관료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에 자국의
금융정책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영국은 EU, 유럽연합의 공동통화를 채택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였고 2009년 현재까지 그러한 결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은 어떻게 돼요? 브렉시트라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탈퇴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지역적 경제 통합을 이루는데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지역적 경제 통합을 이루는 국가들의 어떤 국가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어떤 지역적 경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으로 발생한다는